자, 봅시다. 자,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에 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처분돼 있습니까? 요거. 시효 완성 후에, 자, 완성 후에 처분했을 때, 요 처분했을 때 두 가지인데 나눠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일단 시효 완성 문제 완성한 후에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원소유자의 책임 나와있죠. 원소유자가 이게 누구야? 갑이죠. 갑의 책임이 이 말입니다. 갑에 대한 책임.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자, 이거 했죠. 청구한 후에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승인한다 그랬어요? 불법행위 승인한다 했죠. 네, 뭐가 승인한다고? 불법행위.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나옵니까?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나와있어요? 시효 취득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거까지 줄 것이면 돼요. 자, 보세요. 이거죠, 이거. 자, 내가 이제 시효를 완성돼가지고 청구를 했더만 뺏길 거 알고 넘겼다 이 말이야. 원소유자의 책임은 무슨 책임진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을 진다. 이해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밑에 판례보기 있습니까? 판례보기 있어요? 그 판례보기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면 두 번째 판례 보니까 눈에 확 띄는 단어 무슨 단어? 네 단어? 적극가담. 찾았습니까? 그게 형광펜입니다. 형광펜. 적극가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25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폈어요? 네. 250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 있죠? 진행이 된 거. 자, 처분에게 무슨 가담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적극 가담하면 이전 등기 효력은 무효. 찾았습니까? 그것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이번에 대상 청구권 나옵니까? 자, 대상 청구는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대상 청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인정한다.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행사에 대한 요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부터 쭉 보세요. 두 번째부터. 대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 불능 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했어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료를 원인해서 이전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줄 겁시다. 두 번째 줄까지.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겁시다. 나머지 내용 참고 보시고. 자, 대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청구해야 된다고요?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에 넘겼어야 된다고요. 아, 넘기게 아니고 수용이 됐어야 된다고. 무슨 말이겠죠? 수용이 됐을 때 이깁니다. 그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효과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줄 것이고, 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대가로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네, 그거 찾았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인데, 그 위에 대상 청구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상 청구권은 나머지 내용 빼보고, 내가 이전 등기 청구를 한 후에 이게 수용이 됐을 때는, 자,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용이 됐을 때는 무슨 보상금 청구할 수 있다고? 수용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대항 여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업번에서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두 번째 줄 것이고, 취득 시효가 만료된 후에 토지 점유자가 시효 기간 취득 시효 만료 후에 새로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거. 청구를 하기 전입니다. 이거는 청구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제3자에게 넘겼을 때는 얘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여기 있죠. 무슨 말이겠죠? 청구를 하기 전에 넘겼다 제3자에게. 그럼 얘한테는 안 되고 다시 몇 년 지나야 됩니까? 20년. 그 다음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전 등기로서 취득시효를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 거야 돼요. 또 적극가담 나오네. 배명의 적극가담 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밑에 가면 또 무슨 말소합니까? 등기대 대위란 말 찾았어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대위지. 자, 칠판 보세요. 요거네. 무슨 가담까지 해버리면? 적극가담 무효가 되고. 자, 직접 말소입니까? 대위 말소입니까? 대위 말소한다. 이겁니다. 이거 그게. 아시죠? 그 책에 이제 뭡니까 막 나열해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막 중간중간에 막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책을 보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판례 보기도 밑에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이요. 자, 판례 보기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치도시 만료 후에 제3자에 넘어가 버리면, 청구하기 전에 넘어가 버리면 대항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내용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그 250페이지의 밑에 배의명의에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가 되고 직접 말소가 아니고 대의 말소해야 된다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하냐면요. 이중 매매라고 해 놓으시고 4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 기본서 42페이지 참조. 250페이지 판례 보기 위에. 자, 아까 적극 가담하면은 현관편 돼 있잖아요. 무효라 했죠? 대의 말소입니까? 직접 말소입니까? 대의 말소한다고 돼 있죠? 자, 그 내용이 어디서 배웠다고? 기자 적어놓으시고 기본서 42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42페이지 한 표 봅니다. 42페이지 한 표 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 건드려주기 전까지는 몰랐어. 42페이지 폈어요? 자, 적극 가담회가 무효가 되는 내용이 적용되는 게 있다고 했지요? 있죠? 42페이지? 자, 그래서 42페이지 피니까 거기 보시면 어디입니까? 3번 동그라미 3번 나오네. 동그라미 3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 넘겼는데 적극 가담했으면 사실수 위반으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된다는 내용이 옆에다가 가면 기본서 250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적극 가담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들은 세 군데가 있다. 첫 번째 무슨 매매? 이중 매매. 두 번째가 점유 취득 시효. 세 번째가 명의신탁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위에 2번에 이제 명의신탁 나오잖아요. 42페이지에. 맞아요?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지금 기본서 42페이지 보고 있어요. 3번이 지금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했잖아. 그러면 위에 2번에 가서는 명의신탁에서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질 때는 무효죠? 그거는 언제라고? 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나오죠? 네, 그거 나옵니다. 자, 됐어요. 나중에 좀 명의신탁 가서 또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다시 또 250페이지로 다시 넘어왔어. 설명됐고 251페이지로 갑니다. 자, 251페이지 가면요. 니은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쭉 읽고 가다가 네 번째 줄 보십니다. 네 번째 줄. 니은번의 네 번째 줄. 어떤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그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다. 나와있죠? 줄 것이고. 이거잖아, 이거. 자, 내가 시효 완성됐는데 청구하기 전에 얘가 넘겨붙다. 그럼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 맞죠? 없고. 어떠한 이유로 다시 뭐가 되면 회복이 되면 복귀나 회복이 되면 자, 회복이 되면 여기 회복이 되면 얘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시효 완성됐는데 청구를 하기 전에 얘가 넘겨붙다. 얘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 못해. 다시 몇 년 지나야 돼? 20년 지나야 되죠. 그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유로 회복이 돼버리면 다시 돌아왔죠? 얘는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체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이 이거예요. 디귿번이. 내가 청구를 하기 전에 넘겼잖아. 다시. 이글이 시효 완성돼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넘겨붙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금방 했잖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몇 년 지나면 그게 밑에 내용이야. 예? 또한 나와있어요? 또한 디귿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동이 있어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다시 몇 년 지나면 20년. 또 2차 나오잖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 밑에 관련 판례라. 판례 보기. 됐어요? 화살표 놓으시면 돼요. 그 밑에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가면 명의신탁인데 맨 끝에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줄 것이고 명의신탁할 때 설명드립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음, 비음에 관한 내용들이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으로 갑니다. 자, 양갈로 3번.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의 점유율을 이전해 주고. 자, 이거 양갈로 3번이 요거야. 이거. 예? 시효가 뭐 됐습니까, 지금? 완성됐잖아요? 근데 내가 점유율을 얘한테 넘겨줬다고. 무슨 말이죠? 그럼 시효 완성자는 누군데, 지금?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회가 시효 완성된 사람이 을이잖아. 얘는 완성자가 아니 20년이 안 지났거든. 무슨 말이죠? 그럼 얘가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시효 완성자를 대위회가 등기를 갖다 놓고 가져가야 된다고. 요때도 뭐가 나온다? 대위. 알겠어요? 예, 그게 이제 밑에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돼요. 현 점유자, 저기서 병입니다. 현 점유자 병은 점 점유자 을의 취득시효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권한은 있다 없다? 없고 뭐는 된다? 대위는 된다. 그거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느낌이 딱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의를 하니까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대위 나오면 동그라미고 직접 나오면 X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잡았죠? 그래 된다고요? 자, 점유율을 승계받은 사람은 시효 완성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갑인데.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해야 돼. 적극 가담회가 무효가 됐어요. 직접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위 말소해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찍을 때 됩니까? 직접 말소할 수 있다. X.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 맞죠? 제가 여러분 때 뭡니까? 직접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X.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시킵니다. 공부 좀 하라고 시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직접 안 하고 옆에 사람은 공부 좀 하라고 시키세요. 공부 좀, 원장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죠. 대위는 해도 직접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또 왜 그러냐? 뭐 환불할 값이 가지고 자, 직접은 안 합니다. 대위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뭐가 대위하면은 동그라미, 직접하면 X. 그래도 맞추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많아요. 알겠죠? 이거 내용은 또 어디서 또 적용됩니까? 이중매매도 적용되고 명의신탁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시효 완성자의 이익 포기. 자,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소송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자,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소유권 취득의 효과입니다.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다. 첫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소급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점유 개시시까지 소급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옆에 양갈로 2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나온 적은 없어요. 참고사항 보시고.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로 갑니다. 자, 이제 등기가 되어 있었죠? 자, 245조 2항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회사를 평공연하게 선의이고 과실 없이, 자, 현관펜 선의이고 무과실, 과실 없이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등기가 되어 있고 내가 점유하고 몇 년 지나면, 자, 선의 무과실 들어가면 10년을 까준다고 해요. 자, 7번 보세요. 요거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고 선의 무과실 플러스 되면은 몇 년으로 까준다? 10년을 까준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고, 자, 밑으로 가서요. 등기 한번 볼게요. 등기 한번 물어볼게요. 등기도 앞에 사람 등기가 합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합쳐서 몇 년만 되면 된다? 10년만 되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등기에서도 승계 효력 199조 내용이 준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일단 등기 보세요. 등기. 자, 1번의 포인트는 중간에 있습니다.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 등기도 포함이 된다. 그럼 앞에 등기한 사람이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등기라 하더라도 내가 몇 년 되면 합쳐서 10년 되면 등기부 취득 주장할 수가 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뭐 다툼이 많아요. 몇 년만 지나보면. 그렇지. 내한테 와서 따지지도 못해.
무슨 취득자니까? 원시 취득자니까. 아시겠죠? 자기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10년 등기 딱 돼 있다 하면 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동생이 와가지고 뭐 지분 갖고 있니? 흑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흑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그 패면 안 되고 말로 그냥 뭐가 하면 돼요? 멍멍이가 짖었다 생각하면 돼요. 알죠? 상관없어요. 영원히 뭐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영원히 뭐라고? 내 거.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뭡니까?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10년은 무조건 등기되어 있다. 참아야 됩니다. 알죠? 10년 딱 지나고 나면 큰소리 치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기 소송 걸어라. 소송 해봐라. 알겠죠? 소송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무슨 취득자라고? 그럼 판사에 들어가면 판사가 반 인정이면 동동동 찌르고 여러분 인정. 알겠죠? 네, 됐어요. 오늘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갈게요. 동그라미 2번 내용인데 동그라미 2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10년인데 앞에 사람 등기까지 합쳐서 몇 년만 되면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명의로 등기되는 거 아니고 아울러 밑에 찾았습니까? 핵심 단어? 네, 그 아울러 해가 앞에 딱 해놓으십니다. 아울러 정할 수 있다고. 몇 년만 되면 돼? 10년. 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등기 기간이나 점유 기간이 다 같이 몇 년을 요한다? 10년입니다.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 시에서는 뭐였습니까? 평원 공연하게 자주 점유하고 플러스 어디 형합해야 돼?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무과실은 추정됩니까? 아니요. 입증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갈게요. 니은번에 줄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은 등기 가는 것이 아니고 뭐에 가는 것이다? 점유 취득에 가는 것이다. 줄 것이고 판단 시점의 별표입니다. 판단 시점은 언제 시점입니까? 점유 개시 시입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입증 책임은 두 번째 줄. 무과실 입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자, 입증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등기부 취득 시의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셔야 돼요. 등기가 이미 돼 있죠? 그럼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내게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해야 돼요? 등기는 해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 무슨 효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한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줄 것이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동산의 시효 취득 해지까지네. 10년인데 선의무과실 플러스 되면 몇 년을 줄여준다? 5년을 줄여준다. 플러스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동소유 들어갈 건데 가기 전에 한번 다시 복습 좀 해주고 중요 파트니까 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복습이에요. 소유권이 되죠. 용의물권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입니다. 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되고, 자, 분묘기준권 된다 그랬죠? 지금 잘 몰라도 된다 그랬어. 자, 점유권, 저당권, 특히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고 점유권도 아니고 유치권도 아니다는 것이 되고, 자기 부동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부동산 일부 됩니까? 된다 그랬죠. 27일 때 나왔다 그랬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 됩니까? 네, 국유재산 중에서는 행정재산은 안 되지만은 일반 재산은 된다. 자, 성립입니다. 점유취득 시효는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고 등기함으로 취득합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는 몇 년입니까? 10년간이고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면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반을 가주죠. 효과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인데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한다. 이걸 밑에 적어놓은 이유가 등기부 취득 시효나 점유 취득 시효 효과가 똑같죠? 네, 247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시 취득자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했고 판례 정리로 가면은 자, 이겁니다. 갑 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인이 갑이고 점유자가 누굽니까? 을입니다. 을. 자, 을인데 을이 이제 점유자인데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뭐함으로 취득한다?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 또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187조 들어봤습니까?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금은 생기지만 요거는 예외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때 이제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중요하다고 봤던 게 점유취득 시효하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된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나눈다고요. 이전등기 청구는 맞아요? 우리 책에는 막 산재가 돼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알면서 넘겼을 때는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가지고 또 무슨 가나까지 해버리면 적격 가나까지 해가 무효가 되면은 직접 맞습니까? 대의 맞습니까? 대의 맞서한다. 됐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를 행사한 게 계약 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채권관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자, 청구했는데 수용됐다. 수용 보상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청구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했을 때는 의리 병행에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근데 다시 몇 년 지나면 26년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사유를 회복이 돼버리면 얘는 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전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잖아요.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점유가 쓰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시효 완성자가 의리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위에서 말소를 한다고.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시험의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또 어딘지 아느냐? 토요일 합니다. 또 토요일 날. 아시죠? 여기 관련된 문제 8문제 다 풀어줍니다. 알겠죠? 네. 그것만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알죠? 그거 정리하고 가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집 할 때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문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나머지 과목은 모르겠고 민법은 기출지문입니다. 알겠죠? 거기서 다 나옵니다. 알겠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풀면 다 맞추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9페이지. 279페이지 4번 문제 있습니까?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돼 있습니까? 짚혔어요? 네. 279페이지. 자, 그래서 시험 지문 강조했던 게 지금 적었던 게 나옵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언제까지 수급한다고? 점유 개시시가 저기 있네, 이게 언제까지 수급한다고? 점유 개시시까지 수급. 됐어요. 자, 1번 맞네요. 2번은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다. 맞죠? 3번은 3번에 있습니다. 취득시효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독점을 처분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네,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란 판입니다. 즉시 때문에 X입니다. 3번 X고 4번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자 여기 이전 등기 전에입니다. 이 소유권 이득이 되면은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인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자, 칠판 보세요. 시효 완성 후에 청구하기 전에 제3자 넘겼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 자, 시효 완성됐는데 청구하기 전에 넘겨붙어 있잖아. 그러면 얘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 맞는 내용이네. 5번 명의 수탁자는 자주 타주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지. 됐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은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틀린 거 나와 있죠? 1번 맞습니까?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죠? 맞습니다. 등기해 취득하죠? 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은 자, 여기서 포인트다. 어디 현관편입니까? 점유가 계속되는 한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번은 왜 틀렸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채권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효취득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를 발생하면은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계약 쓴 적이 없으니까 채권관계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한번 보세요.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으로 그 자를 상대로 주장하면은 안 된다. 자, 7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열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갑에서 이제 을로 넘어갔다, 병으로 넘어갔다 합시다. 병. 자, 여기 지우고. 그럼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매매를 했어요.
네? 무슨 기간 중에? 시효 기간 중에 매매해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넘겼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시효 완성을 해서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없잖아.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 20년 됐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있는데, 자, 보시고. 보지 말고 밑에 여기까지. 자, 여기 더 보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고. 예? 그러면 내가 이전등기 청구를 할 때, 자,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하죠. 그럼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야? 갑이잖아. 그럼 나는 얘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느냐, 얘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라. 지금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좀. 자, 그래서 4번은 맞습니까? 네.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진정 소유자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아까 시효2 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후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면서 네 거다 그래 내가 안 할게 포기할게. 그러면 시효 이익을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지문이.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유 취득 시효 끝났고요. 자, 어디를 가느냐? 이제 공동소유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취득하고 다 했죠? 네, 공동소유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자,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뭡니까?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대해서 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판례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다. 나중에 수도 없이 해주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만, 요 정도만 정리해가지고 여기 중하 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선. 아시겠죠?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 판례 내용을 건드리는데 요 내용을 건드리면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지 답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 정도까지 다 해주면은 요까지만 다 알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나오는 뭡니까? 단어별 문제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8번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25회 때 같은 경우는요. 25회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갑을 병정 무까지 만들어가지고 AB까지 만들어가 점유취득시 만들었거든. 그 문제가 오래 생겨가지고 쥐가 문제 만들어 놓고 이제 꼬여가지고 모두 정답 되겠어요. 네? 그래가 한 문제 차이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잠이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지 말고 차라리 한 10개 더 맞춰보자. 한 3-4문제만 더 맞춰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60점 딱 60점도 불안해가 한 달도 잠이 안 와요. 발표날 때까지. 예? 왜?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맞죠? 그럼 예를 들면 60점에서 63점 정도 받았다. 평균이. 그러면 뭐 잊어버리고 뭐 매일 저녁마다 술 마시면 돼요. 놀러 다니고 나이트를 좀 갔다 오고. 예? 예? 아시겠죠? 그래 되는데 딱 60점 한 개 차이 떨어졌다 잠 안 옵니다 그거. 예? 맞죠? 한 개 차이 떨어지면요 1년 내내 갑니다. 1년 내내 가요. 다시 공부해도 1년 내내 간다고. 무슨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 됩니다. 자, 하여튼 공부할 때 좀 빡시게 해가지고 65점을 목표로 하자. 알겠죠? 65점. 자, 이제 공동소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 자, 우리 판소노트는 51페이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효도 뭡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면 좋지만은 이 상식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뭡니까? 중개할 때 여러분이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토지도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컨설팅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자,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뭡니까? 판례 내용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합격을 하면은 민법책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아시겠죠? 그걸 왜 있어야 되냐면은 찾아봐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뭡니까? 법조문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법조문도 뒤에 붙어 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죠?
집에 있어요. 그걸 집에 갖다 놓고 버리면 안 돼, 절대. 왜냐면 이제 나중에 빨리 찾을 때 법조문 찾아야 되니까. 그게 못 찾겠다 그러면 법제처 들어가서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시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자, 이제 요번에 배울 것도 뭡니까? 시험에 100%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이것도 뭡니까? 왜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중개 사고, 중개적인 문제도 질문하러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이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지분을 뭐 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식이 몇 명인데? 3명인데. 맞죠? 그래도 이제 뭡니까? 지금은 괜찮은 게 부모님 돌아가셔도 지금 2명, 3명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이제 부모님 돌아갔을 때는 뭐 자식이 7명, 8명이니까 그때 문제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3명이 있다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봤죠? 그런데 이제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1.5 대 1 대 1 대 1입니다. 어머니 고생한 게 좀 더 있잖아.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시고. 자, 이렇게 상속받은 경우도 있고. 자, 요게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는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공동소유가 나타나는 방법이죠. 그런데 세 사람이 공동의 비용을 내가지고 3분의 1씩 돈 내가지고 땅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는 뭡니까? 법률 행위로 어떻습니까? 공동소유가 나타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소유에서 공유는 두 가지예요. 법률 행위로 나타나든지 법률 규정으로 나타나든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소유를 이제 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적는 내용이 우리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뭐가 있다고? 총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판소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판소노트 있죠? 네,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지분. 공유에는 지분이 있습니까? 네. 합의에도 있어요? 총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분의 이제 처분 갑니다. 저번에 지분의 처분은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합의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지? 동의.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도 못한다. 됐어요? 필기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처분 변경. 한번 물어볼게요. 갑과 을과 병이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놈이 함부로 다 팔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공유물의 처분 행위를 할 때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 그렇죠. 당연하죠. 전원에 동의 있어야 되고, 합의물도 뭐입니까?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총유는 시험에 잘 안 내는 이유가 찍으면 돼요. 사원총회 결의. 총회의 결의. 요거 그냥 적어 놓을게요. 사원총회 결의. 알겠습니까?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보존행위입니다. 자, 보존행위는, 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여기 있나 정인한 사람이 요 땅의 일부를 침탈했다. 그럼 이 사람 중에 아무나 가서 나가라 임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각자가 단독. 마찬가지 합의도 뭡니까?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보존행위는 사원총회 결의다. 오케이? 자, 그래 되고요. 요 보존행위 받고. 자, 목적물의 이제 관리입니다. 관리는 뭡니까? 지분의 과반수. 요 조합원의 과반수. 그 다음에 요거는 사원총회의 결의.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 됐어요? 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수익입니다. 사용수익은 공유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이건 규정이 없고요. 총유는 정관과
규약에 따라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사용수익은 시험에 낸 거는 딱 요 앞에 거 지분 비율과 정관 규약 요거 나온 적이 있어. 나머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건 없어요. 규정이.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죠. 공유를 분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의는 있다 없다? 없고 총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29회 때 시험 나왔어요. 불분할 특약은 몇 년일까? 29회 때 나왔다고요. 자, 몇 자예요? 불분할 특약 5자, 5년. 맞죠? 한 번 더 이어지죠? 우리 수학생은 절대는 외울 수밖에 없어, 이거는. 못 외울 수 없어. 자, 5년이야.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5년.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불분할 특약을 분할하지 않을 걸 약정할 수 있는데, 갱신하면 몇 년이냐? 5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왔다고요. 불분할 특약은 몇 자야? 그렇죠. 5년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내용 정리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이게 전부 다 법조문인데 쉽게 외우는 방법을 또 이제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기억, 년, 찌찌 이런 것만 하잖아요. 자, 목조문의 처분 변경은 전원에 아시겠죠? 동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처분 변경 꼭다리 빼고 전원에 아시겠죠?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 됐죠? 네, 됐어.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볼 필요 없잖아. 무슨 총회결이? 얘는 빼쁘고 사원총회결이. 왜죠? 네. 그리고 보존행위는 뭐라고? 각자가 단독.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법조문 나중에 읽어볼 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들어갈 건데 내용도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일단 책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우리 책에 263페이지 박스형 있죠? 그거 있죠?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자, 262페이지에 공동 소유는 공유, 합의, 총유가 있다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263페이지부터 봅니다. 물건의 공유 나옵니까? 1항 물건의 지분에 있어 수인이 소유로 된 때는 뭐로 한다? 공유. 지분 나오면 공유. 밑에 공유의 성립은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자, 칠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세 사람이 동동의 비용 내가 지분 등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안 친합니까?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공동 투자 세 명이 돈 똑같이 내가지고 땅 사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럴 때는 지분 똑같이 등기하죠? 맞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자,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 겁니다. 합의 플러스 지분 등기했을 때 성립하는 거고,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수해 봅시다. 자, 우리가 동사가 동사 부합했을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이게 붙였어요. 누구 그랬어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비슷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공유한다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동산의 부합 나옵니까? 네, 공유예요. 호라도 마찬가지고. 타인 물건에서 매장물 발견. 자, 우리가 이걸 언제 했냐면은 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시험 지문입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여기 매장물을 발견했어요. 물건을 발견했어. 문화재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 발견했습니다. 매장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발견한 사람하고 자, 이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싸웁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싸우면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야. 예? 가서 뭐 됩니까? 앉아봐. 예? 법에 뭐라고? 공유. 절반에서 취득한다. 그런 게 이제 법에 있다. 알겠죠? 법조문은 어떻게 된다 하면 찾아볼게. 알겠죠? 법에는 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타인 물건 속에서 매장물 발견 254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반에 취득한다고 했고, 자, 무주물인데 유실물 습득인데 매장물 발견인데 공동으로 발견하고 습득했을 때도 공유죠. 그 다음에 과실도 공동 소유인데 공동물을 과실 취득할 때도 공유입니다. 상속재산 또 뭐예요? 공유. 이런 법에 규정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공용 부분 아까 했었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30배 시험에 나왔고 그 전에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취득 시효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안 됩니다. 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용 부분 또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공유입니다. 공유. 자, 그리고 이제 경계표담. 이게 어떤 겁니까? 경계표담. 경계표담은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아파트 안 살고 단독주택 살 때에 여기에 이제 담을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예? 설치했을 때 공동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237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239조에 가면은 뭐로 추정한다고? 담은 공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 금지야. 그래서 분할 금지하고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벽돌 한 개 네 가져가고 내 벽돌 한 개 가져올게. 돼? 안 돼? 분할 금지. 알겠죠? 그러면 아파트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20분의 1, 30분의 1로 분할해보지? 안 되죠? 분할 금지야. 그래서.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분할 금지.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라 되고 밑에 가서 이제 공유의 지분가입니다. 첫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돼요. 권리상 표상하는 비율이다 돼 있고 공유 지분의 비율 나와 있죠. 뭐로 보는다? 균등한 것으로 보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지분 등기. 지분은 등기해야 되죠? 네.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이제 지분의 탄력성 봅니다. 별표 한 개 놓고. 자,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지문이. 자, 여기서 봅시다. 일로 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깨꼬닥 죽어붙습니다. 응? 자, 근데 상속인이 있어 없어? 있으면, 만약에 상속인이 있으면은 갑다시가 있으면은 상속 받아요. 네. 상속인이 없을 때, 그리고 또 뭐 있을 때 포기했을 때.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했을 때는 이 지분이 나머지 지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서 2분의 1씩 된다고. 알겠어요? 네.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여러분 중개사 사실 당한 거 안 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얘가 죽어붙는데 뭡니까? 독신자야. 상속이 없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지분에 들어간다고 설명해줘야 돼? 몇 분이면? 2분의 1씩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설명 되겠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자, 그리고 포기했을 때도 뭐예요? 나무 지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자격증 나면 지문을 들으면 바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지문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자, 줄 끊으시고 현관펜, 또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 현관펜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 비율로 뭐 한다고요? 귀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고. 자, 밑에 바로 밑에 줄 갔어요. 밑에 가서 첫 번째 줄에 끝에 가면은 공유 지분의 포기 나옵니까? 네. 포기하더라도 뭐 해야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 줄 것이면 돼요.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공유 지분의 처분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자, 줄 것이고 여기 나옵니다. 이거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있고 공유물 전부를 무슨 비율로 현관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줄 끊으시면 돼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내가 공유 지분이 있으면 대출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고 밑에 판례 보기는 한번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 밑에 가서 이제 보존으로 바로 갑니다.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존 행위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보존이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이때 요 1번 내용이, 2번 내용이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자, 보세요. 지분이라는 건요, 토지마다 가벌병 이렇게 지분이 다 있어요. 토지마다. 그런데 이 갑이란 놈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지, 타주. 자, 그러면
자, 한 명이 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요 소수 지분자가 가서 뭐라면 야, 꺼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냥 네 앉아 있는 자리마다 내 지분 다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요 부분을 사용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얘들 나머지 공유 지분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이 사용하면 침해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이것도 모르고 뭡니까? 땅에 세 명이 같이 돈 공동 투자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들끼리 세 명이나 두 명이나 돈 공동 투자에 땅 샀단 말이야. 그럼 한 놈이 가서 막 점유하고 있다. 뭐래 돼요? 야, 치아. 이 내한테 허락 받았어? 아니, 안 받았잖아. 그럼 꺼져. 알겠죠? 그럼 내가 지분 있잖아. 네가 앉아 있는 땅마다 지분은 내 지분 다 있거든. 꺼져. 할 수 있다 없다? 법이 돼 있다고 판례가. 알겠어요? 주장할 수 있겠나 모르겠어. 이 뭐 이해 안 되면요 땅 사지 마세요. 알겠죠? 공동으로 돈 내고 땅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는 우리 허락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세 명이 허락 받아가지고 뭐 건물 짓거나 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뭐 나무 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거 없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침해 행위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증여한 경우. 아, 요거는 이제 뭐냐? 다른 겁니다. 정인한 놈이 점유하고 있다. 여기 봅시다. 정인한 놈이 점유하고 있으면 세 명 중에 아무나 가서 나가라 갈 수 있다 없다? 있고, 한 명이 하면은 또 나가라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보존행위야. 자, 그래서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 바로 밑에 공유자 중 1위는 찾았습니까? 공유물 보존행위로 전부를 반환청구할 수가 있고, 소수 이 3번 내용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야.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줄. 그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인도나 명도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네. 그 2번, 3번은 중요한 겁니다. 별표 해놔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바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갈게요. 혹시나 싶어서. 자, 정이란 놈이 우리 각과 을과 병이 세 명이 갖고 있는. 자, 일로 가서 이렇게 합시다. 자, 각과 을과 병이 공동 소유,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정이라는 놈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아무나 가서 나가라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행위야 이게. 자, 세 명 중에 한 명이 소수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얘가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더라도 나가라 갈 수 있어 없어? 있다. 명도나 인도 청구할 수가 있다입니다. 됐어요? 그 두 개 별표해놨죠? 옆에 언젠가 뭔데 적어놓던지. 언젠가 뭔데. 자, 넘어갑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사용수익 파트로 갑니다. 양갈로 4번. 자, 여기 263조 보면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고 공유물의 전부를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자, 여기 나옵니다. 사용수익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줄 끄시면 됩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수익 할 수가 있다. 자, 밑으로 갈게요. 공유물에 대한 비용 부담. 비용도 어떻게 부담합니까?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 많이 내죠? 맞죠? 그래서 268페이지 양갈로 5번 266조입니다. 이랑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의무를 부담한다. 자, 세금이 날라왔어요. 세금이 날라왔어요. 갑이 다 날라왔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갑이 이제 뭐라냐면 을이랑 병이 다 가가지고 야 세금 내야지. 그럼 어떻게 내는데? 뭐래야 돼요? 지분 비율로 내야지. 그게 있는데 법에 있지 지금 봤잖아. 예? 얘기 되겠나 모르겠네요. 아니, 세금을 내라고 이제 뭡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받았는데 세 명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날라옵니까? 장남 제일 위에 이제 제일 1번 날라오잖아요. 그 세금 나라고 날라왔다. 그러면 내가 대신 내줬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야, 너 지분만큼 돈 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뭐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 다 내죠? 네. 내면은 나중에 뭡니까? 지분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내 지분이 나중에 내면 분할하거나 이렇게 될 때 지분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지분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여러분 낸다 안 낸다? 여러분 내고 얘한테 가서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지막 뭡니까? 칼을 갈아놔야죠. 알겠죠? 분할 딱 할 때 뭡니까? 그거 다 제출하면 판사가 말합니까? 지분 매수 청구권 266조가 있거든. 그걸 청구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할할 때 양 많이 줘야 안 맞아요? 많이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원칙은 뭐야? 지분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이거 뭐 공유사 공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결국에는 뭡니까? 상속받아가 이 재산이 어떻게 될 거냐, 분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됐을 때 지분 매수 청구해가지고 내가 더만큼 더 땅을 더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문제도 다 이 공부에서 배우는 거야. 그런 것들이 쉬운 문제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원칙은 뭐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관리 비용은 지분 비율로 또 관리 비용 부담합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266조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266조 2항 가면은 근데 지분을 내가 다 냈어요. 을과 백이 안 냈어. 그러면 266조 2항 아까 설명했죠.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 비용 의무를 할 때는 지체한 때는 다른 공자는 상당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사한테 가서 이걸 얘기해 보면 바로 지분 많이 받습니다. 분할할 때 딱 나눠서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받습니다. 왜? 돈을 누가 내줬으니까? 갑이 내줬으니까. 여러분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법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공유물의 분할 갑니다. 자, 1항 한번 보세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 분할은 자유야. 맞죠? 그런데 몇 년? 5년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 분할, 약 다 썼다. 5년. 됐어요? 옆에 페이지 가서 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자, 이 29회 기출 딱 적어놓으세요. 29회 때 뭡니까? 갱신할 때는 갱신한 날부터 또 몇 년이다? 5년을 넘지 못한다. 아, 불분할 특약은 몇 년이다? 5년인데 갱신해도 5년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3번. 공유물 분할 규정은 215조가 뭐냐면 공용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39조가 경계표 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경계표단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을 분할 금지하고 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페이지 밑에 269페이지 이제 내용 갑니다. 1번. 분할 청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했습니다. 거기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자, 1 기업번 내용이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놓고 디귿번에 이제 가서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왜 그러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분입니다.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립니다. 그래서 분할이 제한되는데 우리 아까 뭐랬어요? 당사자 약정으로 몇 년 제한할 수 있다고? 5년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분할 금지하고 있어 법에. 경계표단과 공용 부분. 분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 약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 규정 제한하는 게 뭐예요? 경계표단과 공용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분할 방법에는 무슨 분할이 원칙입니까? 협의 분할이 원칙이야. 자,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아, 너무 멀다. 여기서 여기 할까? 맞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할할 때 이런다고요. 갑, 을, 병. 맞죠? 3명이 3분의 1 지분이 있으면은 3명이 합의해서 분할하는 게 원칙이지. 그 합의가 안 되면 뭡니까? 재판상 분할하잖아. 자, 우리 판서부터 보세요. 52페이지. 분할 나와 있죠? 원칙 가보세요. 무슨 분할이 원칙이고?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밑에 하사부 딱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뭐라고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 간다고요. 재판상 분할이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 갑니다. 협의 분할할 때도 무슨 분할이 원칙입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야. 현물 분할 이렇게 분을 쪼개는 거죠. 근데 현물 분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금 분할하지. 맞아요? 자, 10번 보세요. 이 토지 같은 건 분할돼 안 돼? 분할되잖아 이렇게. 예? 근데 건물은 분할돼 안 돼? 한번 짜갈라 보지. 안 된다 그러면. 알죠? 이 짜갈라 보면 안 되잖아요. 알죠? 그래서 건물은 분할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형제끼들끼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
공업탑에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분양받은 게 아니고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상속을. 예? 그런데 층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층은 뭡니까? 세가 잘 나고 어떤 층은 세 안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 형제끼리 싸워 안 싸워? 그래서 뭡니까? 분할 청구하고 합니다. 우리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분할 청구하는 거야. 그럼 분할 돼 안 돼? 안 돼. 그럼 판사가 부릅니다. 일로 다 불러. 다 불러. 지금 우리 친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 당할 수 있어. 그런 일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여러분이 이제 컨설팅 받을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판사 불러가 어떻게 하냐?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나머지 네 대출 받아서 그 돈 줘 외익돼. 알겠어요? 그럽니다. 무슨 분할합니까? 대금 분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합의 절대 안 되면은요 겸해 넣어봅니다. 판사가. 그럼 뭐라 됩니까? 똥값 되거든요. 똥값은 아니고 한 70% 빠지잖아. 맞죠? 그런데 만약에 많이 비어 있으면은 더 빠지잖아. 그러면 오히려 손해죠. 손해니까 뭡니까? 겸해 넣지 말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화해 공고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현물 분할하고 안 되면 대금 분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269페이지 분할 방법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가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란 거 했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무슨 분할한다고요? 협의 분할되면 재판상 분할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분에 줄 것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있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니은번 있죠, 니은번. 자, 줄것이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시 네 번째 줄 가서 소송 분할소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협의 분할이 됐다. 계약서가 다 있어요. 그러면 분할에다가 청구 소송을 해도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준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물어보겠지.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이행 판결들이 봅니다. 그 분할하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시 분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성립하면? 협의가 성립하면은 그 얘기입니다. 디귿번의 포인트는 요 3월 때 한다고 그랬죠? 자, 무슨 소다? 두 번째 줄에 형성의 소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보셔야 돼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형성의 소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물권명도 생깁니까? 생긴다. 이 내용이 우리 판소노트에 다 해놨습니다. 자, 판소노트 감상하러 갑시다. 판소노트. 판소노트 52페이지 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무슨 권이고? 형성권이고, 형성소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안 됩니다. 저기서 갑이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어린 때문에 통지하고 병이 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돼.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한 필지에 뭡니까? 한 700명 되거든요. 700명 전원을 상대로 분할 청구 소송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나 보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한 필지에 뭐 10몇 명, 20명 있는 건 기본입니다. 기획부동산 할 때는. 임야, 옛날에 공포쌤 하면 내일 또 공포쌤 오잖아요. 공포쌤도 뭐 임야를 막 사가지고 그걸 뭐 잘라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뭐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산을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억나죠?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래서 쌤이 이제 산이 엄청 많아요 지금. 좀 있어요.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분할 딱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매매하려고 하다가 그러고 강산 때리 치아불라 하다가 그렇죠. 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네. 선생님도 이제 뭡니까? 그 여수에 보면은 또 재건축 되는 거에 또 이제 한 개 꼽아놓은 것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어요. 뭘 가르치니까? 공법을 가르치니까 그런 걸 다 배워야 되잖아.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강의할 때 노하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한 번씩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이겠죠? 예. 나중에, 나머지 과목 선생님들은 별로 안 친하게 지내도 공법하고 민법 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자, 갑시다. 네, 갑시다. 자, 밑에 디귿번까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번 할 차례죠.
맞죠? 리얼번이 아까 뭐랬습니까? 우리가 분할이 하려는데 분할이 안 된다. 이게 무슨 건물? 쌍가 건물. 맞죠? 일단 견매너가 뭐하다고? 대금 분할한다고. 그거 돼 있습니까? 네. 아시겠죠? 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요, 분명히 중개사에도 와서 뭐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친구들도 전화 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가는 분할된다 안 된다? 분할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뭐 견매 넣어서 대금 분할 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래서 리얼번의 두 번째 줄까지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금 분할이 보충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뭐래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금으로 분할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보충하는 건 되는데 원칙이 뭐라고요? 현물 분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 되고 자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가서 미연번의 내용은요 세 번째 줄에 주시면 되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분할을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요 이제 X토지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예? 이 도로예요. 교차로야. 그럼 여기 있는 땅은 분할하게 되면은 가치가 높아 안 높아? 높죠. 얘들은 한 면만 보고 있잖아. 예? 그럼 요거는 좀 적게 하고 얘들은 크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합리적으로 분할한다고요.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하는데 감정평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불러가 그렇게 분할합니다. 아시겠죠? 뭐 안 해봤으니 잘 모르겠죠. 그런 겁니다. 자, 저도 안 해봤는데 다 들은 얘기입니다. 자, 보는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복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1번 판례가 지금 금방 설명했던 거예요. 두 번째 줄 보세요.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상,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는 재반산을 고정해서 가치에 맞게 지분 비율을 상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요, 중간에 줄 것이어야 돼요. 공유자 상환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부적을 보충하는 방법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지. 현물 분할 방법으로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죠? 현물 분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면 돈으로 주고 좀 더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자, 옆에 페이지 3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1인이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이 공동 형태로 현물 소유를 하게 됐을 때도 끝에 가면 합리적인 가격 배상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아, 돈 주고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갑이 했는데 을과 병이 형제인데 갑 불러가지고 야, 돈 이마 줄 테니까 니 꺼져라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그런 일이 다 생긴다니까. 나중에 보라니까. 자기 집 따면은 그런 거 막 물으러 온다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말겠죠?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니 꺼지고 돈 꺼질 때 어떻게? 꺼지면 안 되죠. 가실 때 얘 둘이가 돈을 좀 주고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 둘이 뭐합니까? 2분의 1씩 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4번 내용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가지고시고요. 형성의 소고 분할 청구는 원고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정합니다. 법에서. 알겠죠? 제네들 합리적 방법으로 명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 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 내용. 분할 청구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맞죠? 예. 자, 일단은 뭡니까? 근데 이제 줄 거야 될 게 이제 공유물의 지분 비율만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유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공유물 분할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공유물이 분할이 돼버리면 이제 공동이 아니고 무슨 소유입니까? 단독 소유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공유관계가 종료하고 불소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0조 내용은 법조문 자체를 이제 시험에 두고 나왔던 지문이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분할이 됐는데 갑이 이만큼 점유율을 더하고 있다. 그러면 얘한테 이 부분을 넘겨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안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된다.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지분상 담보 물건 별표 2개 내놓으셔야 돼요. 4번 나왔던 겁니다. 4번.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 공유 지분도 대출받을 수 있다. 맞죠? 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대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자, 그러면은 이 토지마다 가배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분할됐다 하더라도 가배 토지 위에 요 토지에만 저당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토지에도 옛날에 지분이 있었잖아. 전체의 효력이 미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줄 거야 됩니다. 지분상의 담보물건, 각각의 공유인 부동산 중에 가배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자, 줄 것입니다. 이거 포인트. 종전 지분대로 공유물, 현관펜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 설정자의 가배 앞에 분할된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전부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집중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집중은 안 되고 그대로 미친다고. 됐어요? 그게 밑에 판례보기입니다. 판례보기 별표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 합의부터 좀 나눠 정리하거든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지우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